지금 이곳 세종문화회관계단에는 이 백두청산위원회의 집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이 20명은, 회원들 20명은 이 땅의 자유가 죽었다는 의미로 국화꽃 한 송이씩을 손에 들었는데요. 이 앞서 이곳과 가까운 곳에서 이른바 백두칭송위원회가 이 연설대회를 연 데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오후 3시부터 진보성향 대학생과 시민단체 중심인 200여 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회원들은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티켓을 들거나 한반도기를 흔들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며 시민들이 모두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그간 잘못 알려진 소문들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벗고 북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설대회를 마친 회원들은 공연과 신앙송, 편지 보내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 환영 행사를 지켜보는 행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집회하는 거는 저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존중을 하는데 좀 이해는 안 되는. 경찰은 현재로선 이 같은 집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 파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실이면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군 김 씨 SNS 사용자가 김혜경 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을 전제로 이 지사 사퇴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경군 김 씨가 누구입니까? 라는 광고까지 내며 이 지사에게 각을 세웠던 친문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탈당과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와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은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안 내실 건가요?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경군 김 씨가 사실이라면 거짓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지사를 보호하면 이해찬 대표도 날아갈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는 주말 내 자택에 머물며 외부와 접촉을 피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은 없고 경찰 고발도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SNS에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이 지사는 오늘 오후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대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특히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판단이 과연 맞는지 검증하는 수사에는 검찰의 최정예 디지털 분석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7가지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지목한 사건은 내일 수원지검에 맡겨집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지사와 경쟁 관계인 정치인들을 집중 비난했던 계정의 주인을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최고 수준의 디지털 분석 요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국가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지원을 받아 SNS 관련 정보를 다시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해경군 김 씨 계정에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자 반복된 우연에 주목한 경찰의 수사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의 개인 SNS와 해경군 김 씨 트위터, 이재명 지사 트위터의 같은 사진이 잇따라 게시된 정황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이재명 지사가 교복을 입은 사진이 이들 3개 SNS에 30여 분 만에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중앙대학교 합격하고서 입학식 때 교복이에요. 해경군 김 씨의 성별과 자녀, 휴대전화 교체 시기 등과 관련한 단서가
김혜경 씨와 일치한다는 점도 경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소에 유리한 증거만을 채택을 했고 불리한 증거는 배제한 일종의 발췌 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송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땐 문재인 캠프에서 일정 총괄 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연방 하원 입성을 노렸던 한국계 영김 후보가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패했습니다. 개표 초반 당선 확정이 유력했지만 우편 투표까지 합산하면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고 역전까지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영김은 상대 후보가 개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의 가해자가 숨진 피해 학생에게서 패딩 점퍼까지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속될 때 입고 있던 바로 그 점퍼인데요.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의 점퍼를 알아보면서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에 떨어져 숨지게 한 가해 학생 4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섭니다. 그중 한 명이 입고 있는 이 베이지색 패딩 점퍼는 바로 숨진 피해 학생의 점퍼였습니다. 러시아 국적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며 SNS에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습니다. 평소 변변한 점퍼 하나 없는 아들을 위해 어렵게 마련해준 옷이라는 사연에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백화점 가서 세일하는 거 사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울컥하면서 울더라고요. 울고서 전 제 아들 건데. 가해 학생은 옥상에서 벌인 집단 폭행 때도 피해 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그 당시에는 이 CCTV상에 이 피해자가 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 원소유주는 피해자 거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될 때까지 옷을 갈아입을 기회가 없어 점퍼를 빼서 입은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가해자가 입고 나온 패딩 점퍼가 숨진 피해 학생의 것이었다는 점과 함께 드러난 사실은 또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새벽에도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불러내 집단 폭행한 건데요. 이때 패딩 점퍼도 빼앗긴 겁니다. 이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피해 학생은 숨지기 15시간 전이던 13일 새벽 2시에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이곳에서 가해 학생 4명한테 이미 한 차례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패딩 점퍼도 빼앗겼습니다. 진술은 거절하고 해서 떴다는데 그런 진술 진위 여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가까스로 달아났지만 가해 학생들의 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쯤 피해 학생을 다시 불러낸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전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학생이 사용하던 전자담배도 뺏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피해 학생을 유인해 1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가한 겁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학생이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빼앗고 수차례 집단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에 대해서 정책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당초 이 집단 폭행 사실도 가해자들은 숨겼다고요? 네, 이 첫 경찰 조사 때 이 가해 학생 A군 등 4명은 이 폭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피해 학생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만 주장을 한 건데요. 이들이 피해 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내밀자 그때서야 폭행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도대체 왜 때렸다던가요? 네, 이 가해 학생들은 이 피해자 B군이 이 자신들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험담했다. 이렇게 이 폭행 동기를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해 학생들 진술이 여러 번 바뀌어서 이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이 피해 학생이 러시아인 엄마를 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라면서요. 네, 이 피해 학생 비군은 러시아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이 비군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인 엄마 혼자 돈을 벌며 이 비군을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즉 다문화이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군이 다니던 교회 관계자라고 신원을 밝힌 사람이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 러시아인 엄마 충격이 상당할 텐데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 피해 학생 어머니는 어제 오후에 SNS에 아들을 기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랑한다, 편히 쉬어라는 한글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이 러시아어로 적힌 글도 있었습니다. 이 해석을 해보면 오늘 내 아들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을 겁니다. 또 천사 같은 내 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례를 끝내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비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